기적의 코코넛 사라사와 다쿠치라는 것은 뭐예요? 레시피를 말하는 건가요? 사라사와 다쿠치. 다양하게 만들었네요. 망고 민트 요구르트 스무디, 요구르트를 넣어서 이렇게 어떻든 이렇게 스무디를 만드니까 다들 맛있게 보입니다. 바나나 코코넛 스무디를 이렇게 만들고, 딸기 요구르트로 해서 푸른 차조기 소성체를 넣어가지고 레드 스무디, 단호박과 이런 걸, 시금치, 바나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코코넛 오일을 넣고 사라사와 다쿠치. 얘는 강자 교수 사라사와 다쿠치가 저자 이름이네요. 약 25도씨 이하에서 굽기 시작한다. 코코넛 오일은 약 60%가 중세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코코넛 오일로 치매가 개선되었다고? 그렇지. 이 3명 중에 1명 이상에서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일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알츠하이머 병을 수반하는 인지증 환자가 급증하여 거대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현재가 이제 효과적인 치료약은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미국 소아과 의사 메리 뉴포트 박사가 쓴 책에서 코코넛 오일이 알츠하이머 병에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적용해봤다. 코코 야자 높이는 이렇게 30m로 매우 높으며 필리핀 코코넛 농가는 나무어리에 집을 짓고 다른 작물도 재배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초원에, 코코넛 오일이라고 하면 단순히 야자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야자과 식물은 3,000종 이상이 있으며, 그 중에 주로 식품으로 사용하는 오일은 코코넛 야자에서 채취하는 코코넛 오일과 기름 야자에서 채취하는 팜 오일, 코코 야자와 기름 야자에서 식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일의 성질도 다르다. 구입할 때 야자유로 찾으면은 원재료가 팜 오일이었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성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권장하는 코코넛 오일은 버진 코코넛 오일을 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추출한 자연 그대로의 코코넛 오일 중에서 가장 먼저 짠 오일을 말한다. 가격이 싼 코코넛 오일은 코프라라고 불리는 코코야자의 과육을 햇빛에 건조시켜서 압착한 다음에 오일을 추출해서 용제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정제한 것이 많다. 그러나 이 책에서 천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질이 좋은 버진 코코넛 오일을 추출한다. 버진 코코넛 오일은 수확한 코코넛 야자의 과육을 낡은 상태로 열을 가하지 않고 압축하여 용제 등을 사용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지 않으며 코코넛 특유의 향이나 맛을 즐길 수가 있다. 잘못하면 트랜스 오일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조금 등급이 낮은 것들은. 천연 그대로의 코코넛 오일 제조 과정은 저렇게 코코넛 오일을 따서 수작업으로 해서 벗겨서 껍질 벗긴 과육을 깨끗이 세척을 해서 침이 없는 건강한 삶은 기적의 코코넛 오일 사라사와 다쿠치. 사라사와 다쿠치는 준텐도 대학 의학연구과 노화방지의학 강좌 교수, 1982년 치바 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대학 의학과 수료하고 노인종합연구소 병리부문 노화개놈 이렇게 노화방지 대책 알츠하이머 등등의 연구를 해서 호전되는 효과를 보았다. 코코넛 오일이란 뭘까? 아직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코코넛 오일은 어떤 기름일까? 코코넛 오일은 코코 야자의 성숙한 과질 종자인 베젓에서 채취하는 오일이다. 산지는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열대 지역 등
코코넛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농작물로 오일 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코코넛 오일은 코코넛 밀크, 가피, 부드러운 섬유질 부분이 가피가 있고 수세미나 밧줄, 발매트 같은 것을 사용하는 코코넛 오일이란 침이 없는 건강한 삶, 기적의 코코넛 오일, 사르사바다 꽃이, 박용호 감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믿기 어렵지만 뉴포트 박사의 남편인 스티브 씨도 코코넛 오일을 오전에 먹고 오후에 받은 인지기능 검사의 점수가 전날 14에서 18로 올라간 사례가 마찬가지로 극적인 변화였다. 아마도 A씨의 뇌 신경세포는 파괴되지 않았을 겁니다. 글루코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소 결핍 상태에 있을 때에 케톤제가 공급되어서 신경세포가 정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이만큼 극적으로 증상이 호전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인지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진찰해온 저도 처음 경험한 일이었어요. 사라사바 교수는 코코넛 오일의 효과에 대해서 놀라움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평소 카레를 좋아하는 A씨는 그 이후에도 매일 코코넛 오일을 넣은 카레를 계속 먹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인지기능의 저하와 함께 기운도 침울을 해주곤 했지만은 지금 증상이 호전되면서 활기찬 마음을 되찾아서 사교된 수도 일심이라고 한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복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코코넛 오일 섭취 3년차 몸속뿐만 아니라 외모도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는 다니엘 시거 씨는 노화방지 연구 전문가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를 먹으려면 어떤 약보다도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의 건강과 미용 효과에 주목하여 3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다니엘라 씨는 코코넛 오일이 지금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제 아침은 ETS의 코코넛 오일로 시작되죠. 샤워를 마친 뒤에 곧바로 코코넛 오일 한 숟갈을 먹는답니다. 이때 바로 삼키지 않는 것이 다니엘라 씨만의 비법이라고. 코코넛 오일은 25도씨 이하에서 굳기 시작하는 성질이 있어서 여름은 액상 상태이지만 그 외의 계절은 하얗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안에 머금은 다음에 무리하게 녹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체온으로 녹이기를 기다리며 녹기를 조금씩 삼키는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일이라기보다는 고급 초콜릿을 먹는 듯한 감각으로 거부감이 없는 코코넛 오일의 풍미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코코넛 크림을 요리에 넣으면 감칠맛이 나서 중세지방은 체지방으로 쉽게 변하지 않고 섭취한 즉시 뇌나 근육의 에너지로 쓰인답니다. 다이어트 등 미용 측면만이 아니라 건강면에서 적극 권하고 싶은 식품이죠. 또한 코코넛 오일을 제빙기에 얼려두면 조리하는 데 오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허브를 넣어두면 향도 좋아지고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볶음 요리나 수프에서 넣으면 좋고 인지증 예방을 위해서 구입해서 마셔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네. 치매에 걸리지 않고 쉽지 않고 그래서 맛있다. 어떻게 그리 빨리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도 A씨의 뇌 신경세포는 파괴되지 않았을 겁니다. 코코넛 오일 섭취 3년차 목숨뿐만 아니라 외모도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다니엘라 시거 씨는 노화방지 연구 전문가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제 아침은 ETS의 코코넛 오일로 시작을 합니다. 샤워를 마친 뒤 곧바로 코코넛 오일 한 숟갈을 먹는답니다. 이때 바로 삼키지 않는 것이 다니엘라 씨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25도 이하에서 굳기 시작하는 성질이 있어서 여름에는 액체 상태이지만 그 외의 계절은 하얗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안에 먹은 다음에 무리하게 녹이려 하지 말고 천천히 체온으로 녹기를 기다리면서 조금씩 삼키는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혈중 케톤체 수치는 거의 제로가 되지고 당질을 제한해서 혈중 케톤체 수치를 높이고 또 매끼 코코넛을 통해서 관찰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코코넛 오일 섭취에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중세 지방산이 60%나 되니까 이런 코코넛 오일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케톤체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알츠하이머병에 이렇게 해서 수치가 아주 이렇게 해서 알츠하이머 수치에서 요법을 해서 당뇨병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흡연 낮은 수준에서 복합적인 요법에서 엄청 수치가 이렇게 감소가 되어지고, 많은 감소가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졌네요. 내당 능준수, 내당 능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케톤체 악당설은 명백한 오류다. 노화의 원인은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스트레스, 활성산소를 무해화하는 효소근을 케톤체가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인자는 뭘까? 일상생활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사라사와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인가요? 자주 한다. 확실히 유전된다고 하면은 가족도 자기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안하게 될 것이다. 사라사와 교수에 의하면은 일본에서는 약 3% 정도가 유전성 알츠하이머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위험 인자를 둘러싼 흥미 깊은 연구 속에서 이렇게 7가지 위험 인자란 당뇨병, 중년기, 고혈압, 비만, 또 우울증, 운동 부족, 흡연, 낮은 교육 수준인데, 우울증과 낮은 교육 수준을 제외하면은 평소의 생활 습관이 알츠하이머병의 커다란 위험 인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하면 알츠하이머병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과 같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연구에서는 7가지 발병 위험을 10에서 25% 줄임으로써 현재 알츠하이머병의 7가지 위험 인자는 뭘까? 낮은 교육, 운동 부족, 우울증, 흡연, 중년기, 비만, 중년기, 고혈압, 당뇨. 그래서 너무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좋겠는데, 너무 거짓식하면은 홀로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바덴 박사는 이러한 현상, 이 체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고, 한편 녹내장을 앓고 있는 여성이 이렇게 일본의 녹내장 환자의 70%가 안압 기준치 내에 있는데도 녹내장을 일으키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말한다. 안압이 안 좋은데, 이러한 안압 이외의 요인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는 사례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산화 스트레스다.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식용기 글루코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녹내장도 역시 인슐린 저항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거네요. 알츠하이머 병은 20년에 걸쳐서 진행한다. 코코넛 오일은 인지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뇌를 많이 사용할수록 에너지 생산 기능이 향상된다. 이런 거죠. 자, 사실 제1형 당뇨병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혈중 케톤체 수치가 상승한 것이다. 만약에 혈중 케톤체 수치가 낮아진 채 그대로 있다면 순식간에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바덴 박사의 연구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활성산소와 노화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글루코스나 케톤체가 세포 내에 들어오면 구연산 혈류에 의해서 ATP로 변환하게 된다. ATP가 산소에 의해서 연소함으로써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에너지 대사에 사용된 대부분의 산소는 물로 환원이 되지만 몇 퍼센트 정도는 활성산소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에너지 대사만이 아니라 자외선, 흡연 등의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된다. 활성산소는 생체막이나 세포막을 구성하는
콜레스테롤이나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서 간헐산화시 지질로 바꾸는 데 이것이 바로 노화의 정체이다. 노화. 우리 몸에는 원래 활성산소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한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항산화 효소인 소드, 그리고 카타리아제. 노화 방지 효소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활성을 잃어버리면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충분히 방어할 수 없게 된다. 노화 방지 효소분을 활성화하는 히드록시낙산이 있네요. 이러한 사실의 비를 볼 때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장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코코넛 오일의 효과는 노화 방지에 활성산소를 무제하게 하여 노화를 방지한다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네요. APOE 보인 환자의 경우에 이미 신경세포가 사멸해 있거나 사멸하지 않았더라도 케톤제를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뉴포트 박사의 남편 스티브 즉시 효과가 나타났다. 뉴포트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식이요법도 시도할 수 있나요? 근거로 아세라사와 임상시험 결과가 있어 치료약으로 나아지지 않았던 알츠하이머 병이 코코넛 오일 섭취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코코넛 오일의 효과, 치매 예방, 뇌신경의 변성은 50세 정도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 시라사와 교수는 알츠하이머 병의 싹은 55세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한다. 그래서 음식이 요즘 많이 불량이기 때문에 사라사와 교수는 중세지방을 섭취하면 적어도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세지방산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실험주에게 중세지방산을 부여하자 인지기능이 호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라사와 시라사와 교수는 아무리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여 혈중 케톤제 수치를 높여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재기능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지적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는 글루코스나 케톤체를 ATP로 변환하여 산소와 함께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위해서는 코큐톤 바이오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문장을 쓴다, 책을 읽는다, 요리를 한다, 뇌를 많이 사용할수록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지 않는다, 영어 회화를 배운다, 일을 한다. 이렇게 많이 연구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많네요. 코코넛 오일의 효능은 신경세포에 케톤제가 공급되어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자마자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시라사와 교수는 코코넛 오일에 의한 알츠하이머병을 조제로 한 강연회에 어김없이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인지장애가 개선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뉴포트 박사의 남편이나 자신의 환자를 이미 신경세포가 사멸한 경우는 별개이지만 산소 결핍 정도라면 케톤제가 공급됨으로써 신경세포가 되살아나 그날 바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흔치 않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며 섭취하기 시작한 시점 상태에서 진행이 멈추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을 섭취해도 인지장애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 그 운행 중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간에서 중세지방산을 케톤제로 분해할 수 없을 때 이 경우는 케톤제가 신경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진행된다. 간에서 중세지방산이 케톤제로 분해되는지 여부는 최일한 혈중 케톤제 수치를 측정해 보면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은 APOE4라는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 고근한 오일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기능들이 다르니까요.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중성지방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 가공식품을 절대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이 또 바뀌어진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깜짝 놀라게 된다. 유전에 의한 알츠하이머병은 몇 %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식생활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봅시다. 라는 겁니다.